국회의원 전초전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재 막바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삼선 중진인 조혜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본투표가 이제 2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예. 네, 뭐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예. 드릴게요.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기는 강서구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죠. 예. 지난번에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프리미엄을 잔뜩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기긴 했는데 그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세 분 다 민주당이 당선돼 있어서 지금 세 분 현역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인 그런 지역인데 그렇죠. 그 국회의원 세 분 당선되실 때 우리 당 후보하고 득표율 격차가 18%였더라고요. 차이가 좀 나네요. 아이고, 그 수도권 선거구 중에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 지역인데 그래도 우리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또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것이 또 우리 쪽에서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기다려 보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예. 지금 6시 기준 투표율도 43%대까지 나왔으니까 예. 네,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기록입니다. 네. 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선대위가 아주 인선이 화려했습니다. 예. 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더 화제가 됐는데 김기현 후보가 지원 유세에서 김태우 후보 대통령이랑 한 라인이 있는 후보다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런 화려한 선대위 또 김기현 대표의 이런 지원 유세 선거 전략이 다 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 쪽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뭐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는 내년 총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야가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내년쯤 되는 그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2년 차가 아니죠. 2년이 지난 그 네. 시점은 어차피 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강서 구민들이 그 투표를 통해서 쏟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그 선거는 그거보다는 그 강서구가 발전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할 일도 많고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정부 또 우리 여당 또 서울시의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하고 손발이 짝짝 맞는 분이 돼야 확실히 도움된다는 그거는 뭐 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김태우 후보를 우리가 공천을 했고 네. 또 그 방향으로 그 강서 구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힘을 쏟았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공천 자체를 두고도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예. 지적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사법부가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은 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우 후보의 행동이 그거는 전형적으로 공익 그 제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또 네. 그리고 설령 뭐 법원의 판결이 그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면이 됐고 우리 그 당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또 딴 분들도 도전자가 있었지만 예. 강서 구민을 생각하고 구의 발전을 생각하고 구정의 발전을 생각한다면은 김태우 후보가 제일 적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략 공천할 수는 없고 경선을 음. 했죠. 또 강서 구민들이 그렇게 또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출마를 한 거죠. 네. 예. 당내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졌었는데 의원님도 강서 지역 다녀오셨습니까? 예. 현장에서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희 유세 분위기니까 뭐 저희 으쌰으쌰하고 뭐 파이팅하고 네. 뭐 거기 계신 분들은 아유 의원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우리가 다 잘 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좀 뭐 고무적이기도 하던데 네.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역대 우리 어려운 지역이었고 국회랑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18% 졌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큰 표차거든요. 수도권은
이게 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대부분 다 박빙으로 싹쓸이했습니다. 네. 18% 차이면 엄청난 차이로 진 지역이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네. 김태호 후보 같은 좋은 일꾼이 돼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은 우리가 한 손이라도 더 거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갔었죠. 네. 예. 선거 결과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파장을 우려하거나 전망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질 경우에 예.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내년 총선이 중요하잖아요. 네.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윤석열 정부 나머지 3년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이기고 지고는 결국은 수도권에서 결정 나는 거거든요. 네,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볼 때 지난 총선 때 강서구에서 18% 차이라 졌다. 근데 만약에 뭐 이겨야죠. 이번 선거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득표차가 줄어들면 네. 예를 들면 15% 차이, 10% 차이 또는 뭐 단단히 차이로 줄어들었다 네. 하면은 선거 여건이 지난 4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젖잘싸가 될 수 있다는 예, 얘기가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건 당장 서울에 출마할 우리 예비 후보들, 우리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고무될 겁니다. 지난 저 지역에서 지난번에 18% 차이가 이 정도 줄어들었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한 4% 차이로 내가 졌는데 그럼 뒤집힐 수도 있겠네. 그럴 때는 지더라도 좀 예.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주는 패배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뭐 예전에 18% 차이 뭐 이렇게 좁히지 못했다. 네. 또는 그 이상으로 오히려 벌어져 버렸다 하면 아주 머리가 아파지죠. 그럴 경우에 예. 뭐 지도부 책임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비대위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책임이란 건 모든 일의 책임이 집단이 같이 개인이 해서 개인이 결과를 냈으면 그 개인이 책임지는 건데 이게 예. 우리는 당연한 건 조직이잖아요. 이번 선거도 저까지 포함해서 다 뛰어들어가지고 했는데 집단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집단이 공동 책임을 지는 건데 다만 책임의 무게가 다르겠죠. 네. 당 지도부는 그만큼 책임이 큰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임이 조금 적은 것뿐이지. 네. 우리 나머지는 다 책임 없고 한 사람 당 대표가 혼자 다 책임이야. 당신 때문에 졌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있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긴다면 예. 어쨌든 대통령의 사명권이 이번 예. 선거 공천까지 이어진 만큼 예.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실까지 책임론이 있는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천은 본인이 일단 출마를 했잖아요. 경선에 김태우 후보가 우리가 종용한 거 아니거든요. 당에서는 사실은 김태우 후보가 당하고 상의 안 하고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당은 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공천 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당에서. 먼저 이제 그 깃발을 들었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천은 경선을 통해서 그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에서 된 거거든요. 네. 그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사면됐기 때문에 사면이 안 됐으면 아예 그렇게 못했을 거기 때문에 사면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데 사면 공천 주려고 사면했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건 당하고 상의한 부분도 아니었고 후보가 네. 그리고 공천은 경선을 통해서 결정됐고 예. 반대로 예.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예.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둘 경우 예.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은 당 0.1% 차이로 0.1% 차이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년 전에 비해서 18% 이게 저 구도가 변했다는 거거든요. 어려웠던 구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지율이 9%, 우리 지지자 9% 늘어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9% 줄었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지역 지난번에 박빙으로 졌던 지역들은 거의 뒤집힌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산이 아주 우리가 이기는 지역으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당도 그 엄청난 희망이 생기지만 당장 민주당 그 수도권 출마자들이 머리가 엄청 아플 겁니다. 제가 볼 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친명계 의원들조차부터가 네. 이재명 얼굴로는 안 되겠다. 간판으로는 안 되겠다.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오랜 인연이 있어서 그쪽에 돕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천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공천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해서 공천 받아본들
바닥 민심이 이러면은 뭐 당선 이게 뭐 다 떨어지겠네 이래 되면은 얼굴 가려고 하겠죠. 당장 간판을 친명계 의원들이 먼저 나설 것이다. 뭐 비명계는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친명계조차도 음. 그런 뜻이죠. 네.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네. 궁금한데요.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예. 요 얘기 또 예. 궁금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내리 3선을 했던 하태경 의원이 예.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좋은 하여튼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물론 개인적으로도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그러려면은 당이 좀 더 지금보다는 활력 있고 역동적이고 또 변화나 혁신의 이 몸짓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 또 본인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 그 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네. 이런 것도 기대하고 그 조금씩 바람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수도권의 선거 분위기를 좀 바꿔놓고 싶어하는 그런 고민과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하의원이 그렇다면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 것인가? 네. 뭐 마포도 거론되고 관악도 거론되고 뭐 네. 자객공천 얘기도 나오고 뭐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뭐 자객 역할도 좋고 저격수 역할도 좋고 한데 핵심은 그겁니다. 당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당선될 수 있는 지역 말고 예. 지난번 우리가 졌고 현재 민주당 국회는 하고 있고 예. 근데 다른 사람을 공천하면은 그걸 탈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태경 의원 정도의 이 지명도나 득표력을 가진 사람이 가면은 당선을 할 수 있다. 의원직을 하나 빼앗아 올 수 있다. 의석을 네. 하나 늘릴 수 있다. 하는 즉 그런 데 가가지고 당선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포 얘기가 유독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과 붙을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그 지역도 역시 정청래 의원이 내리 3선에 뭐 네, 다선 의원이긴 합니다. 하여튼 거기 아성입니다. 네. 아성이어서 거기 가서 이긴다면은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선거 판 전체가 확 뒤집힐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거기 가서 정청래 의원을 꺾는다고 하면은 아마 수도권 선거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그럼 총선 전체도 우리가 일당하고 과반수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네. 그럼 하태경 의원에 이어서 수도권 출마를 결심할 중진 의원이 더 있을까? 제2, 제3의 하태경 의원이 나올 것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하태경 의원을 일단 선언을 한 거는 일단 스타트거든요. 네. 그 자체는 반짝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팀이란 이제 분석과 또 그 전략과 또 선거구 선정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 가지고 이기는 선거로 간다. 네. 그래 돼야 본인도 빛나고 본인도 정치 인생도 더 연장이 되고 예. 또 당에도 큰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태경 의원 본인부터도 지금 고민일 거거든요. 네. 뭐 자객 또는 뭐 저격수로 가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러면 아무데나 가도 되죠. 그러면 본인도 정치 생명에 이제 단절이 오게 되고 당도 지는 선거로 간다는 거니까 네. 그래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가면 지지만 본인이 가면 이길 때를 가서 이겨야 의석을 얻어야 되는 건데 다른 똑같은 하태경 의원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의원이 중진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그 고민이 거의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데가 많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많이 찾아내고 네. 그래서 막 그게 뛰어들어가지고 막 당선시켜낸다.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없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전략 고민도 많이 하고 조사도 철저하게 하고 전략도 네. 치밀하게 짜고 그래 해야죠. 그래서 하의원의 그런 게 된다면은 네. 막 그 결심할 의원들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그 장렬하게 가서 전사하라 그러면은 별로 그건 본인에게도 뭐 내키지 않지만 뭐 출마해가지고 지면 당도 그는 당도 패배하는 선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에 지고 자기도 죽고 당에도 아무런 그 공로가 없잖아요. 네. 다음에 보상받을 길도 없어요. 서로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하의원의 선언에 대해서 이제 뭐 혁신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네.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자기 네. 살 길 찾아간 거다. 이렇게 좀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야박하게 꼭 말씀하셔야 되나? 우리 당의 어른인데
예, 그리고 꼭 팩트가 그것도 팩트라면은 야박해도 뭐 그냥 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꼭 팩트인가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거기 해운대 남아 있다고 해서 꼭 공천이 안 된다고 뭐 100%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거꾸로 살길 찾아서 수도권 왔다고 해도 그게 딱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게 딱 맞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지역 가서 본인이 살고 상대방 꺾고 바람 일으켜가지고 당에 그 이렇게 압승 이끌어내고 한다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어떻게 살길이라고 살길 찾아갔다고 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너무 야박한 예. 얘기였다고 예.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하의원이 이런 선언을 한 배경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도 이제 좀 예. 작용을 했다고 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의원님도 3선 중진이신데요. 이 예. 제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처음 제안한 게 접니다. 네. 근데 그 말하고 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첫째는 동일 지역 3선 연임이라고 그러니까 조혜진 씨는 그 해당 안 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냐. 저는 3선은 했지만 중간에 한번 컷오프 돼가지고 예. 경선에도 못 나가고 20대 4년을 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일 연임 한 지역에서 연달아 3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은 이제 그 논리적으로 보면 해당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한 게 아닌데 예. 사람 이제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해당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 또 하나는 3선 한 지역에서 연달아 3선 한 사람은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기득권을 내려놔 이런 뜻으로 말한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연달아 3번 했다는 거는 당에서 공천 받기도 어려운 걸 공천 받은 거고 네. 어쨌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인정해주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3선도 많지 않고 더구나 한 지역에 3선 연달아 3선 한 분은 정말 드뭅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드물어요. 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3선 이상 하게 되면은 당의 이제 지도자잖아요. 네. 국회 부의장을 하든지 당 대표를 하든지 원내대표를 하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책임 있는 상임위원장이 역할을 끝났기 맡게 되는 때문에. 거니까. 그러기에는 한 지역에서 연달아 3선 12년을 하면요. 이 진이 다 빠집니다. 에너지가 다 고갈되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충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진에 해당 안 한다니까 또는 뭐 많이 해먹었으니까 그만 뭐 퇴내 뭐 이런 네거티브한 뜻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말해놓고 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기재위 정보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이건 정보위 관련 현안이 되겠는데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서 걱정하시는 예. 분들 많습니다. 예. 요건 어떻게 보세요? 빨리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런 외부 공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방어 기구를 구성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해커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개소식에 제가 이제 국정보위원장 할 때 가서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일찌감치 이 어디가 뚫리고 있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 전체 주요 기관들 국정은 나름 알고 있었고 선관위도 굉장히 취약한 데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진작부터 이야기하고 경고 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봐줘야 된다. 그리고 그 방화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선관위가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 괜히 뭐 오해사하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랬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쫙 해보니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하면 저것도 무슨 괜히 그냥 그 엉뚱한 이야기 한다 싶어서 실제로 시연을 다 해보였잖아요. 들어가서 뚫고 예. 막 휘젓고 다 해버려 선거를 어떻게 명부를 조작하고 하는 걸 다 해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외부에 우리 내부를 교란하는 세력들이 그건 이제 시도를 할 거라 공격 시도를 할 거고 네. 그렇게 돼서 만약 조작이 이루어지면은요 나라는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 들어갑니다. 선거 결과를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CCTV를 이제 아예 뭐 사전 투표함이 있는 데를 그냥 계속 공개를 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물리적인 투개표 과정이고 네. 전산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산 과정을 같이. 이번에 이제 점검을 네. 한 거거든요. 그게 치명적인 건데. 그게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해킹해서 시도했듯이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방어를 안 하고 놔둬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당선 득표 몇 표 당선 또 낙선을 결정을 못 해요. 네. 그럼 결정하더라도
떨어진 사람이 승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정 체제가 완전히 그냥 그 붕괴돼 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예. 왜 보궐선거 전날 이걸 발표하느냐. 예. 선거 개입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는 독립기구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 민주당이 선관위가 민주당 하부기관이면 선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이 책임이 있잖아요. 독립기구라고 그랬는데 왜 민주당이 선관위 문제가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말 듣고는 그러면 그저께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한 것도 그러면은 뭐 선거 앞두고 왜 갑자기 저랬지 무슨 공작이 있나? 아니 억측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런 그 우스운 생각까지 하게 되던데 네. 그렇게 말하면 선관위가 그 민주당의 무슨 하부기관처럼 오해돼요.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독립기관이고 말씀. 잘못도 선관위가 책임지는 거지 왜 민주당이 그걸 갖다 책임져야 됩니까? 네. 그게 득표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